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최근에 또 라임 사태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한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진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에 접근하라, 본질에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요.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셔라, 종목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걸 사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본질에 접근하자라는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을 연구하면 투자란 것이 무엇이냐? 투자는 우량한 기업을 사서 우량한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하면서 그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1,000원짜리가 5,000원 되길 바라고 이런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량한 기업을 연구하고 그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투자거든요. 최근에 라임 사태는 그런 부분에서 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라임 자산운용이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헤지 펀드 운용회사입니다. 헤지 펀드가 뭐냐면요. 헤지,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란 뜻이에요. 보호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위험을 해지하겠다. 위험을 좀 줄여서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에서 안전성이 팡팡팡 풍기는 그런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지 펀드가 일반적인 뉘앙스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닙니다. 헤지 펀드가 출연하게 된 배경은 결국 투자자들이 자꾸 안전한 걸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전하면 수익이 낮아요. 그런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안전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본질에 접근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기초자산, 주식, 부동산의 바로 그 회사, 그 집, 이런 자산들은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항상 변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펀드 매니저들의 숙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까가 숙제예요. 어떻게든 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도 헤지 펀드로 만들었고요. 그 헤지 펀드에서 실제 펀드를 만들어서 자산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 뭡니까? 파생. 계속 파생돼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본질, 기본적인 기초자산은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계속 뭔가 상품을 꼬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우고 꼬우니까 위험을 줄여보고 수익을 늘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꼬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꼬여 있는지 상품을 만든 담당자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꼬인 실타래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니 어떻게 풀 방법도 모르겠고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타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싹 끝나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봐요? 네, 그러면 막차를 탄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만 손해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한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수익,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 없이 수익을 내겠다는 거죠. 이 자체가 내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주세요라는 이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요청하냐? 나는 위험이 싫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위험이 없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면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거죠. 위험은 싫고 나는 그냥 무조건 수익만 낼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 금융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 라임 자산운용 사장 그 대표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작정하고 사기를 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012년도에 설립된 회사라고 들었는데 정말 7년간 꾸준하게 운영해 오면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 정도 성장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연구해 보면은요, 그런 사기를 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라임 자산운용을 보니까요, 2016년에 자산운용 규모가 1조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까지 얼마나 늘어나냐면 무려 6조 원, 7조 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2, 3년 사이에 자산운용 규모가 6배가 늘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자산운용하는 입장에서 1조 원을 운용할 때와 갑자기 6조 원이 들어올 때 운용을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저도 사람이고 펀드 매니저도 사람인데 클릭을 하면서 10억을 살 때와 1조를 살 때 이 클릭하는 손떨림이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로 살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6조가 들어오면 내가 6배를 사야 돼요. 이렇게 자산이 쏠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라임 자산운용의 대표가 2016년도에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은 쏠림이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쏠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은 자꾸 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결국 사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객은 수익을 내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나는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이미 돈이 줄 서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의 원인이 되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라임 사태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 이제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내가 평생 투자 안 하다가 수익 좋다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아, 결국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야지. 안전한 게 최고야. 더더욱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대로 된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 번 실수, 한 번 실패,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파생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위험이 싫었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위험은 없이 수익을 내달라고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꼬아져 있는 파생 상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투자는 나쁜 거야, 그냥 은행이 안전한 게 좋은 거야 라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운동하다 다쳤다고 해가지고 운동은 싫어, 운동은 나쁜 거야 라고 해서 다시는 운동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운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투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하신다는 겁니다. 기초자산으로 돌아오세요. 기초자산에는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을 만한 위험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는 우량 주식을 사면 떨어질 때 5%, 10%, 15%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초자산이에요. 파생 상품으로 갈수록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점점 더 큰 위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본질에 접근하세요. 투자의 본질은 기초자산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를 더더욱 정상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금 보장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펀드 매니저들, 금융 전문가들은요, 점점 상품을 이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 이상한 상품이 우리 사회에 널려 있게 되는 순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수수료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다 내놓고 내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더더욱 주의하십시오. 연세가 많다는 얘기는 판단력이 젊을 때에 비해서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판단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전한 것만 추구하시다가 이런 투자를 그냥 어떻게 하시냐? 지인, 친구, 좀 친한 사람, 가족 이런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하시게 된다는 거죠.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이야기 듣고 이 상품의 장단점을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판단 못 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는 사람,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 믿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 금융사기의 70% 이상이 전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투자를 하시겠다면 투자의 본질을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본질에 접근하세요.
세상이 순리에 따르면, 기본으로 돌아오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순리와 기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본질에 접근한다, 기초자산을 산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기초자산, 정말 우량자산이 삼성전자라는 생각에 제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라임 사태 같은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기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투자하는 우리들이 너무 원금에 집착한 나머지 투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꾸 이상한 상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본질에 접근하라.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